자,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내일은 12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전반부에는 내일 승부주와 후반부에는 상문 히스토리 매매 현황 붙여놓겠습니다. 공부하실 분들만 후반부는 보시길 바랍니다. 주석을 달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 계시는 신라젠, 메디아나, 한국 무브넥스, 두산 퓨어셀 이렇게 네 종목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3.9% 일단 싸움을 걸어왔네요. 달려가면 붙어줘야 될 종목 같습니다. 시가 기준값은 잡고 합니다. 보합을 손대지 마십시오. 다음은 메디아나 8.7%. 일단 모양새가 좋은 돌파 매매죠. 시간 2.2%. 역시 시가 기준값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보합은 한 번쯤은 생각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 무브넥스 15.4%까지 올랐다 맞췄는데 시간에 3.0% 올랐다고 하지만은 기실 한 보합 기준까지 잡고 해도 상관은 없을 듯 합니다. 업무대도 손대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두산 퓨어셀 금요일날 11% 정도 올랐는데 한 번쯤은 봐줄 종목은 됩니다. 월요일날 봐주시고 기한이 23만 주로 금요일날 집어넣었거든요. 이런 수소 쪽의 관련주들이 조금 아마 ETF도 관련주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전력 이런 것도 좀 봐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같이 한번 봅시다. 시간에 1.1%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캐스트 한라캐스트 한국 PIM 반드시 두 개를 같이 붙여놓고 하세요. 한라캐스트를 먼저 보셔도 좋고 한국 PIM 먼저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개 다 거의 다 비슷하게 움직일 확률이 많은데 흐름을 보고 먼저 움직임 쪽에 승부를 끌으시기 좋겠고 쟤는 PIM보다는 한라캐스트를 먼저 좀 봐주시기 좋지 않겠나. 기관들이 일단 물량을 좀 먼저 넣고 있으니까. NH932는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종목입니다. 초보자들은 초보자들은 공부삼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아요. 지금 종가상 92% 올라 있는 차로 맞췄단 말이에요. 공모가. 그럼 또 뭐 많이 떨어지겠죠. 많이 떨어질 텐데 시간에 보면 뭐 저기 미래에서 벤처 같은 종목이 시간에 3.0%를 올려놓았거든요. 한번 해볼 거라고. 근데 조금 당위성은 좀 부족해요. 부족하고 차라리 뭐 실패를 하더라도 NH스펙 같은 32호죠. 뭐죠? 꼬리 한번 보죠. 시간에 마이너스 6점 빠져 있으니까 꼬리가 아마 3,300원, 3,320원, 그리고 3,500원 이렇게 한번 잡고 꼬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죠. 초보분들은 시가를 돌파할 때만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알트, YTN, 큐리오시스, 삼성, 에피스홀딩스까지 눌림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알트 시간에 0.5% 나쁘진 않네요. 시가 기준가 잡고만 대응합니다. 시가 마이너스 1% 잡히면 그냥 마이너스 1%를 시가 기준가로 잡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YTN은 시간에서 올라있단 말이에요. 1.5%. 그래서 얘는 보합 기준가와 보합가 시가를 잡고 두 개를 잡고 하도록 합니다. 다음은 큐리오시스는 이 꼬리 쪽에 한 번은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 0.4% 빠져있단 말이에요. 뭐 안 주고 색깔이 빨갛게 바뀌어서 양봉을 전환하잖아요. 그럼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삼성 에피스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에 1.7% 좀 올라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올라온 상태에서 내일 올라간다? 그러기에는 조금 다리가 좀 짧죠. 기다려봅시다. 언제까지. 한 5만원 기준까지 잡고 한번 기다려보시고 우리 목표는 이렇게 꼬리를 한번 싹 달아주고 근데 그 종가상 이렇게 맞춘다. 그러면 보유해서 그 다음날 이렇게 사랑을 노려보죠. 그런 거 봅시다. 다음은 SJG 세종옵티코 네오티스 DIC 이것은 다 했던 종목이죠. 금요일날 목요일날 나왔던 종목으로 잘 알고 있는데 세종도 나쁘지 않았네요. 시간 1.6%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세종도 옵티코 같은 종목은 아직 스타링크 재료는 살아있죠. 1.6% 시가 1%대 잡히면 보합과 시가 잡고 두 개를 잡고 하면 됩니다. 3% 이상 잡히면 시가 기준으로 갖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오티스도 나쁘지 않았네요. 네오티스 잘 갔네요. 부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DIC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날 종목도 다 잘 나온 것 같네요. DIC도 부합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주시고, 다음은 여기엔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이 바이젠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간에 1.3%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음봉으로 나올 확률이 많은데 이런 거 믿지 마시고, 만약에 음봉이 몇 프로 떨어지든 음봉에는 손대지 마시고 가만 보고 계시다가 양봉으로 쫙 바뀌잖아요. 그 시점만 노려보세요. 바이젠셀은 제가 적어 놓지는 않는데. 다음은 보가노이드 DYD. 먼저 DYD는 내일 변경 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또 한 번쯤 잘 걸리면 좋은 수익을 주죠. 더구나 한참 꼬꾸라지는 상태에서 올라온 종목이라 올라간다면 더 잘 봐줘야 되겠죠. 내일 한번 봅시다. DYD 2,000 얼마인가 아마 기준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가노이드는 요즘 조금 안정되게 간다고 해야 되나요? 믿음성 있게 가긴 가요. 근데 선빵을 때릴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타일이 보면 아침에 딱 보면 양봉에서 시가에서 딱 바로 출발하는 스타일이죠. 아침에 시가 높지 않을 때가 양봉이면 양봉 기준가 잡고 대응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리아 스키트, 버루티나 토모큐브, 다들 기세주로는 좋은 종목들인데 기세주는 때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코리아 스키트는 반드시 매매하실 때는 코리아 스키트 우와 같이 놓고 보고 해야 됩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시간에서는 0.7% 올려놨습니다. 기관들은 좀 잘 넣고 있죠. 같이 봐주시고, 프로티나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말씀드릴 때 그 다음날 음봉이 날 확률이 있다. 왜? 여기가 양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들도 양음으로 날 확률도 있다. 하지만 봐줘야 된다. 근데 만약 이렇게 된다면 그 다음날 이제 보면 된다 했는데, 역시 그 다음날 음봉이 나오고 이제 시간에서 0.7% 올려놨잖아요. 그럼 과연 패턴 매매가 다시 될까? 양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볼 때 토모큐브 역시도 이제 만약 이놈이 새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양음으로. 그렇다면 양음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죠. 기관들은 잘 넣고 있죠. 시간이 1.3%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요일 종목 월요일 종목 좀 봐주시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서둘러집니다. 그리고 각자가 시장에 머무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절대로 좋지는 않아요. 간결한 매매가 여러분들을 오래 숨쉬게 만듭니다. 자, 후반부에는 사문 금요일날 매매 해당 붙여놓겠습니다. 안 보실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바라겠습니다. 트레이딩 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이었죠. 12월달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주말 같습니다. 며칠 거래를 하진 않았지만은 시장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다들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수를 보면 오늘 그렇다고 쓱 나쁜 모습도 아니었고 또 너무나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별 탈 없이 4,100선까지는 우리가 또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12월달 흐름이 어떤 식으로 끝날지 조금은 기대감은 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되겠죠. 자, 오늘 진행했던 종목들 복귀 한번 하면서 오늘 시장을 뒤돌아보고 각자의 트레이딩 방식이나 각자의 그 순간에 매매했던 순간의 마인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 월요일날 매매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져왔던 종목부터 하나씩 복귀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보고 있는 종목 에임드 바이오는 아마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기도 할 텐데요. 상장하자마자 300%라는 수익을 안고 상가에 안착이 됐고, 그리고 오늘도 약간 꼬리는 달아주었지만은 상가까지 무난하게 유지가 되었습니다.
전일에 우리가 이 종목은 상매매라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로는 오늘 다시 연상을 가지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죠. 흔들림이 있었지만은 절반 정도 챙기고 절반이라도 가져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종목을 바라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그냥 나는 당일날 수익으로 끝날래 하면 챙겨버리면 그만이겠지만은 한번 챙기고 다시 상매매로 하려면 또 들어가긴 힘들단 말이에요. 일반인 사람들이, 데이만 하는 사람들, 상매매를 안 하는 사람들이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데이로 진행을 했던 사람들은, 그런 같은 사람들은 팔아버리면 다시 상매매로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착 치고 올라갈 때 그 순간의 흐름을 탁 캐치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매매 같은 하시는 분들은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적어도 절반 정도는, 이런 점상을 출발했던 종목 아닙니까? 그럼 절반 정도 딱 챙겨놓고 봐도 되거든요. 자, 오늘 승부를 보신 분들은 에임드바이오 30% 수익을 안고 일단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어떤 또 흐름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 날짜에는 우리 시장에서는 공모주 들어가신 분들 아니고 아무도 먹은 사람들이 없어요. 이날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의 수익이 나온 거죠. 어찌 될런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에임드바이오는 조금 흥미진진한 종목인 것 같아요. 다음 보유하고 왔던 종목은 상지건설입니다. 상지건설은 이 첫날에 상한가 간 날에 제가 다른 종목은 이 종목은 꼭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대부분 다 상지건설은 다 보유가 된 상태였죠. 그 다음날 점상 갈 거라고 사실 저도 예측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측 못했는데 기대감 있었어요. 점상을 갈 거란 기대감. 왜냐하면 천일 고속이 어느 정도의 이제 흐름까지는 좀 무게까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선수가 하나 필요한 상태였어요. 그 선수가 그나마 이날 시장에 상가간 종목들 중에서는 상지가 가장 유력했단 말이죠. 그래서 상지는 꼭 잡아야 했는데 역시 그 판단이 답이라도 해준 듯이 지금 이틀 동안 점상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지로 인해서 우리 시장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급등주 시장에는 급등 대장주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많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상지가 상가를 가자마자 동신건설이라든지 일성건설 이런 애들이 건설주가 따라 붙어졌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좀 더 확대가 되었죠. 신원종합개발이라든지 난강토건 이런 애들까지도 이제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급등 대장주가 하나가 시장에 존재를 할 때 그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는 회사 잘 살펴보시면 매매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상지가 과연 천일만큼 움직여 줄는지 어떻게 들리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첫날에 판단이 좋았다. 그래서 일단은 69% 정도 수익을 안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 종목도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유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동양고속이었습니다. 동양고속은 전거래일에 상한가로 상매매로 보유한 종목이었죠. 상매매로 보유한 종목이었는데 굳이 오늘 아침에 시가도 7%로 출발을 했는데 굳이 팔 필요는 없었죠. 왜냐하면 어차피 천일은 어느 정도 이제 힘이 다 된 상태고 천일을 대체할 종목은 동약밖에 없죠. 그래서 첫날에 이날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조금 애매모호했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둘째 날에는 안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둘째 날에 진입을 해서 오늘 다시 상가까지 가게 됩니다. 과연 동양이 천일만큼의 어떤 파괴적인 힘을 내줄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될 것이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천일도 처음에 상한가를 치고 이제 그 다음날 전상을 가고 이렇게 할 때도 저런 식으로 9연상까지 가고 막 10연상까지 갈 정도는 아무도 몰랐단 말이죠. 그래서
뚜껑 열어봐야 되거든요. 동양구석도 쉽사리 예단하지 말고 한번 지켜볼 생각입니다. 일단 30% 수익을 안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한번 흐름을 보도록 하죠. 다음 주 월요일이 아마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아요. 독자적으로 살아남을 것인가? 아마 천일이 이제 월요일쯤 되면 서서히 에너지를 빼고 나갈 건데 같이 휩쓸릴 것인가? 자,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야 되겠죠. 동량은 상매매 하는 사람들은 30% 수익을 안고 있지만 오늘 데이로 하는 사람들도 같이 또 수익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 동량 고성은 우리가 22,000원과 23,000원 두 가지 트랙을 잡고 하자. 23,000원과 22,000원. 근데 22,000원은 주진 않았죠. 22,000원까지는 주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2,500원까지가 찍어주고 23,000원을 회복하는 심처까지 가게 됐죠. 여기 뭐 들어가서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들어간 저희들은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시 상가까지 가게 됩니다. 22,000원까지 찍어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22,000원까지 주진 않더군요. 그래도 23,000원에 진입해서도 수익률은 20%가 넘습니다. 20.6%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데이로 진입한 사람도 다시 상가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량은 상팀도 30% 수익을 안고 보유를 하고 있고 데이팀도 20% 수익을 안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양팀 다 오늘 따뜻한 주말을 보낼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한번 봐야 되겠죠. 다음 종목은 보유를 하고 넘어왔던 종목은 상매매 종목 NX였습니다. NX는 그런데 오늘 시가가 썩 좋지가 않았잖아요. 시가가 1%대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이런 것을 운빨이라 하는 건데 운이죠. 오늘 NX는. 어제는 상한가에 들어갈 때는 조금 일찍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아침에 워낙 다르게 센 종목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힘을 못 쓰는 거였죠. 특별히 눈에 띄는 재료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가 1%인데 오늘 운빨이었죠. 다른 종목들이 아침에 다들 힘을 써버리니까 얘가 죽었지만은 얘가 도리어 선택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종목 상매매는 상매매로 지내죠. 사실은 잘라야 될 종목이죠. 부합을 깨면 이제 본전을 차려야 되니까. 근데 바로 쉽게 세주는 모습이라 NX는 오늘 상당히 운이 좋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점이 23.몇%까지 갔으니까 그래도 20% 정도 이상은 수익은 나왔으니까 좀 감사하죠. 그래서 NX 같은 것은 땡큐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행했던 종목 중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종목은 아무래도 신규 상장하는 NH 스펙 32배입니다. 글자가 틀렸군요. NH인데 그래도 글자는 고쳐놓읍시다. 자, 이 종목은 오늘 여기에 집중하신 분들은 큰 수익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에 여기 1차나 여기 2차 이런 지역에는 사실은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나갔다 하기에는 상당히 좀 빡빡한 그런 흐름이었어요. 하지만 3차 때 이때 진행이 된 종목은 수익은 조금 크게 나와줬죠. 그래서 여기 한 16%까지 올라갔나요? 제 카운팅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앞에 여기 두 군데는 수익으로 잡기는 그렇고 이쪽 한 군데만 수익으로 잡아도 15% 정도 수익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두 번째까지 하면 한 20% 이상은 나왔겠죠. 그래 놓고 이제 급락해야 되는데 사실 스펙주는 삼성 스펙이 이제 고개를 숙임으로 해서 사실은 맛이 다 간 건데 그래도 전일에 다른 스펙주 하나가 상한가를 가는 바람에 조금 기대감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금요일 날에는 워낙 다른 종목들이 강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힘을 좀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세 번째 수익 15%만 챙겼다고 하더라도 밥값은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놈보다 같은 스펙이라도 오늘 더
수익을 많이 준 종목 있죠. 그 종목은 오늘 미래에셋 비전스펙 3호가 오늘 더 수익을 더 주었습니다. 오늘 미래에셋은 아침부터 그냥 시가부터 음봉으로 꺼져가지고 그냥 꾸르르르륵 하고 계속 내려왔죠. 시가 3.9% 해가지고 계속 내려왔죠. 그걸 우리가 어디부터 했습니까? 우리가 일찍 준비를 했습니다. 이 종목. 그래서 2,700원과 2,800원을 잡았는데 2,700원까지 주진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2,800원 기준가로 잡고 대응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걸렸죠.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딱 25% 수익을 딱 찍어주더군요. 그 정도는 훌륭하다. 속도감이 정말 빨랐잖아요. 속도감이 뭐 완전 후다다다닥 하는 느낌. 그래서 미리 선점을 하고 들어가서 타점을 잡고 계속 꼬나보고 있었고 계속 대응을 하고 있었던 종목이라 아주 수익 챙기기도 좋았고 매도하기도 참 좋았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을 올라탈 때는 상당히 여러모로 부담스럽죠. 밑에 애들이 어떻게 할지 잘 모르니까. 하지만 뿌리 부분에서 잡고 들어간다면 여유롭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뿌리를 노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가격이 올라간 종목 눈에는 예뻐 보여도 다들 이미 빨갛게 좋다고 보일 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들어갔다고 한들 큰 수익을 기대를 못하고 오히려 다칠 때가 많아요. 통으로는 못 문단 말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뿌리를 잡고 들어가는 것은 모두 통수익을 먹죠. 여유롭게 10%를 먹든 15%를 먹든 20%를 먹든 25%를 먹든. 그래서 오늘 스펙 NH에서는 15%, 요한은 25%. 이 두 개만 해도 오늘 스펙주는 밥값을 했다 봐요. 오늘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종목은 동신건설이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상제건설을 그래도 제일 먼저 잘 따라간 애가 동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동신보다 먼저 따라간 애가 신흥종합이 먼저 따까닥하고 달라붙어버리는 바람에 그 점이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그냥은 보낼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한 번 더 상가를 기대는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오늘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시가가 오늘 동신건설이 18%인가? 그렇죠. 시가 18%였죠.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번 기대감을 띄우고 딱 잡은 타점이 딱 27,000원 타점을 잡았지 않습니까? 딱 여기입니다. 정확하게 27,000원 타점을 잡아주고 찍어주고 올라가게 되죠. 잡겠습니다. 27,000원. 그래가지고 상가까지 찍어는 줍니다만 안착을 못하게 되죠. 오늘 고점을 보면 29.89%. 그렇죠. 상가 타치만 하고 안착은 못하고 부러져 버렸죠. 참 그 점이 좀 아쉬웠다. 우리 수익률은 한 10%밖에 안 났습니다만은 우리가 노리는 것은 이제 상가였잖아요. 상가 있는데 상가를 안착을 해주지 못한 점은 참 아쉽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하기 섭섭해요. 그래도 그냥 수익으로 생각해도 10%면 작은 수익은 아니니까 마음을 달래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옵티코입니다. 옵티코 역시도 좀 아쉬웠어요. 제가 보통 장전에 보면 데이보다 기세주 같은 스타일의 종목은 미리 장전에 이제 종목을 정해서 한 종목에서 한 3종목까지 정해가지고 미리 이제 준비를 시킵니다. 그래갖고 이제 시가 기준으로 우리가 시초가 트레이딩을 하죠. 아침에 5종목 정도를 후보 종목을 뽑아 놓았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 이제 옵티코이죠. 또 한 종목은 현대약품이었고 하여튼 다 좋은 종목만 골라 놓았는데 아침에 시가를 공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가를 기세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오늘의 진행을 하는 종목들이 아까도 앞에도 보셨지만 우리가 가지고 온 종목들이 너무 많았어요.
상지건설 가져왔지, 동양고속 가져왔지, 에임더 가져왔지, 벌써 그음에도 세 종목 또 NX 상종목으로 가져왔지. 그 네 종목이 또 있고 아침에 이 종목들이 상에서 풀렸다 들어갔다 막 이런 상황이었다면 동양도 풀어져 내리는 상황이고 상지건설도 약간 흔들리고 에임더도 점상에서 풀어진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신규로 또 들어가는 참 너무 정신이 사나웠어요. 그래서 아예 오늘은 기세적으로 진행을 안 했는데 결과를 좀 다들 아쉬웠어요. 오늘 또 신규주만 없었더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신규주가 있는 날에 더더욱더 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옵티코어도 좀 아쉬웠어요. 신규주 시가로 두드려 패야 될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은 참 오늘 좀 아쉬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은 보내진 않고 조금 더 주고 진행은 했습니다. 우리 2,000원 기준가를 잡고 이제 진행했죠. 해가지고 수익률은 15% 정도? 그 정도로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딱 스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밑에서 잡고 들어갔다면 좀 더 큰 수익을 좀 얻을 수는 있었을 텐데 그보다는 좀 적게 먹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은 챙겼으니까 그 정도로 만족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옵티코도 오늘 수익 괜찮았습니다. 오늘 바이젠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돌파 매매를 한번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요즘에 바이젠셀에 굉장히 수급이 아주 원활하게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흐름도 좋고 어제도 사실 우리 바이젠셀 수익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주식도 궁합이 있다. 우리한테 수익을 준 종목은 희한하게 들어가면 수익을 잘 줍니다. 사람이 마인드가 좀 그렇죠. 그래서 얘는 약간 올라타는 마인드로 오늘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 9,800원 이 지점이었죠. 딱 이 지점에 수익은 크게 안 났어요. 한 10% 정도 안 났습니다. 좀 아쉽죠. 오늘 한번 딱 올라가는 김에 그냥 한번 쭉 그대로 쭉 다져서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었는데 이것도 약간 모자랐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불금인데 10% 수익도 작은 수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스로 바이젠셀 또 마음을 좀 달래봅니다. 자, 다음은 코롱 모빌리티 그룹 U와 코롱 모빌리티 그룹 두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두 개를 교차 매매를 했는데요. 코롱 모빌리티 그룹 U가 그동안 계속 단일가로 쭉 진행이 되었거든요. 단일가로 진행이 되다 오늘 단일가로 풀린 것을 제가 미처 체크를 못했어요. 계속 단일가 진행 중이었던 상황 관계로. 그런데 오늘 거래가 시작이 돼서 상가까지 가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급한 김에 그룹 우선주는 일단은 상매매로 진행을 하자. 일단 해서 잡아놓고 바로 우리는 코롱 모빌로 다시 선회를 하죠. 그래서 그때는 이미 반등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주가 상가로 가면 그 뒤에 따라간 종은 좀 어지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우선주가 자리 잡을 때까지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약간의 시간. 과연 우선주가 자리를 잡을까? 안 그랬으면 우리가 12,500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좀 지켜봤단 말이에요. 지켜보다 보면 시간이 조금은 지체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12,500원보다는 조금 더 주고 들어가더라도 들어가야 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우리가 12,800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딱 외치는 이 지점이죠. 12,800원. 여기서부터 이제 상가죠. 그래서 안착을 하고 그대로 계속 좀 풀어졌다. 왜냐면 우선주가 상한가에 있으면 밑에 따라간 종목들은 상당히 좀 쫄리거든요. 그래도 코롱 우가 해왔던 행태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 둘이가 했던 행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익을 안고 있는 종목에 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상가를 목표로 해놓은 종목인데 어쨌든 우선주가 머리지만은 머리로 일단 상가를 안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얘가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상가에 들어가야 됩니다. 수익률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한 14% 정도.
그렇게 해서 보유를 하고 가져갑니다. 코롱은 일단 두 종목 다 하나는 상매매로, 하나는 대의 매매로 가져가니까 다음 주에 또 한번 흐름 보면서 해봐야 되겠죠. 기대해 봅시다. 자, 잠시 트레이딩 가이드 좀 하겠습니다. 이제 12월 달이 지나가면 이제 내년이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스스로를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고 미래의 자신을 위해서 꾸준하게 수련을 하실 분들은 한번 참여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더라도 실전적인 공부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수없이 책을 보고 수없이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실전에서 배우는 공부만큼은 좋은 건 없거든요. 꼭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분들만 참여를 하시고 그냥 나 돈 몇 푼 벌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오실 것 같으면 안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 점은 좀 잘 이해를 하시고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방송만 들으시면서 하실 분들은 여기 우리 동영상 아무데 아래에 보시면 가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멤버십 가입 이런 거 클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멤버십 가이드가 뜨고 여기 보면 등급이 세 가지가 있는데 상한무 라이브 트레이딩으로 가입을 하시면 아침부터 오전 동안에 매일 같이 저하고 라이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좋고, 근데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못 들을 경우가 많아요.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전화는 이 톡이 있지 않습니까? 톡 번호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시면 메신저로 진행을 하니까 충분히 하루에 한두 종목 승부를 보는 그런 또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방송도 듣고 그리고 메신저로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다 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종목도 틀립니다. 그래서 각 어느 정도의 구분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문의할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돼요. 뭐 톡을 주셔도 되고. 어쨌든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실전 매매에 대해서 생각보다는 이제는 행동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더 좋을 때가 되지 않나 싶어요. 참여하시고 싶은 강력한 동기가 있으신 분들이나 한번 정말 공부를 해보고 싶은 의지가 있으신 분들만 한번 참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이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요일날 오전 매매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2시간 정도 매매를 합니다만은 참 바쁘죠. 오늘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도 많았고 놓친 종목도 좀 있었고 더 많은 수익을 끌어낼 수 있었는데 지금 사실은 뭐 오늘 우리가 가진 수익들만 해도 상당한 수익입니다. 사실은 수익으로 따지면 더할 나위 없죠. 뭐 정말 뭐 몇 프로인지 제가 지금 계산도 안 나와요. 200%인지 뭐 300%인지. 하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는 트레이딩 공부를 하는 곳이고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라도 더 어떠한 타점이 별 패턴이 다른 타점이 많은 종목들을 공부를 시키면서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공부를 실전적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해가고 어떤 식으로 도출이 돼서 성과가 나고 또 성과가 나지 않고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침 2시간 트레이닝 할 때는 모든 혼신의 힘을 쏟아서 합니다. 잘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오로지 여러분의 몫이지만 말입니다. 사실 뭐 한 달 멤버십 참여 60만 원, 하루에 2만 원, 오늘 하루 수익만 해도 그건 뭐 돈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거지. 어쨌든 12월 첫 한 주를 아주 좋은 흐름으로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 탁월한 수익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만 더 집중을 잘하고 이 끈끈한 긴장감을 잘 유지를 하면 올 연말 마지막 한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긴장도 잘, 텐션 잘 유지하시고 다음 주 매매 또 임하도록 합시다. 주말에는 충전을 좀 많이 하시고 상가들로 나와서 좀 많이 푸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합시다. 다들 고생들 많았습니다.